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및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본업은 법무법인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있는 이윤석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이름이 보상마스터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상마스터 팀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이라는 표현은 사실 적절치 못하죠. 왜냐하면 예전부터 손해사원사 중에서 그 각 분야별로 잘하시는 분들에게 요청을 해서 저희 팀에서 같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왔고, 그런 분들이 한 3-4분 정도 계십니다. 오늘은 경추 디스크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돼서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했던 아주 유의미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소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해사정사 권순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처리했던 교통사고 처리건 중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 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참고로 제가 2004년부터 일을 했는데 이 친구는 2005년부터 일을 했어요. 저보다 6개월 정도 늦게 일을 했고, 제가 17년차, 이 친구 16년차인데 뭐 16년차면은 17년차랑 눈도 못 마주치고 겸상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병아리 같은 경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16년차의 권순평 손사님, 오늘 경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처리됐던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류 볼까요? 자, 병명을 보니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되어 있습니다. 디스크에 대한 내용은 눈 씻고 봐도 없네요. 뭐 이렇게 디스크에 대한 병명이 없어도 관계가 없나요? 네, 일단 진단명상에는 추간판 탈출증이 없어도 큰 문제는 없고요. 중요한 거는 향후에 그 객관적인 정밀 검사인 MRI 검사를 통해서 추간판 탈출증 병변 소견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냥 MRI상으로 확인되면 된다. 사실 그게 사실이죠. 팩트고. 근데 밑에 보니까 뭐 오른쪽에 중심부 HMP가 나와 있고 익스트루전 나와 있고 스파이널 코드 컴프레션이면 척추신경이 압박돼 있다. 경추 5번, 6번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내용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명은 안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익스트루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트루전이 있고 익스트루전이 있죠. 제가 유튜브 콘텐츠에서 다뤘었지만 프로트루전과 익스트루전은 모두 돌출을 의미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경추의 프로트루전, 경추의 익스트루전, 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프루트루전 같은 경우는 그 경추 이하 상지 부위에 통증 또는 방사통이 잔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익스트루전 같은 경우는 상지 부위에 반드시 방사통이 잔존해 있는 상태여야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유튜브 촬영이 처음이시다 보니까 발음을 위해서 너무 떠박떠박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보기 좋고 민망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벌징이라고 있어요. 근데 벌징은 무슨 뭐 의미가 있을까요? 벌징은 팽윤이라고 해서요. 퇴행성 병변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상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서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좀 볼 텐데요. 입퇴원 확인서죠. 12일 정도 입원했어요. 그리고 퇴원할 때 끊었던 것 같은데 역시 앞서 말했던 디스크에 대한 MRI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원할 때까지도 디스크라든가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지 않았고, 이 내용을 제가 미리 들었으니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이건 퇴행성이라서 못 적어준다라고 했다는데, 여기 선생님들이 퇴행성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듣고 아 이건 퇴행성이고 관계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원래 그 주치 선생님께서는 그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편이고요. 그런 이유는 그 보험사 쪽에서 와서 굉장히 귀찮게 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많이 귀찮게 하죠. 네네. 그래서 연루되기가 싫어서 아, 보통 이런 식으로. 네. 아, 그래서 퇴행성이라 적어준다 하더라도 의미는 없다. 왜냐면 보험사가 껴있다 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이제 MRI를 보고 저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은 배상학 겨우 16년 차로서 추정을 해봐야 되겠죠.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선사님은 대체 어떤 부분에서 이 영상을 보고 외상성이 혼재된 곳으로 보는 게 맞다 판단하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사진을 보시면요.
주간판 색깔을 봤을 적에 퇴행성 병변은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완전 퇴행성인 경우에는 추체가 주저앉아서 간격이 굉장히 좁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간격이 그렇게 좁아지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화살표를 보시면 나와 있듯이 돌출된 부분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므로 외상성과 퇴행성이 혼재되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보험회사가 개입되는 걸 싫어하는 치료병원을 떠나서 제3의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 진단 결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만 본다면 여기 척수 손상의 수액 증후군 중등도 5-A항인데, 요추 디스크든 경추 디스크든 23%를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관요도라든가 장애 기간은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데요. 관요도 70%의 5년 한시장이면 수술을 하지 않은 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많이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높게 사고 관여도라든지 장애 기간을 높게 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 쪽에서 100% 다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 과정에서 여지를 두기 위해서 먼저 좀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서 제출을 하는 편입니다. 한 그렇긴 하죠. 저희도 공정한 손해배상을 위해서 2년에 30%딱 들어가도, 소장님 1년에 30% 하셔야죠, 이렇게 자꾸 깎는 게 보험회사 일이다 보니까 여지를 두고 청구한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청구가 됐고, 그러면 장애 나왔고, 과실은 후미추돌이라서 과실을 논할 필요가 없었고요. 소득이 남았는데, 소득에 대한 서류도 제가 미리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분이 직업이 계약직 교원이셨고 기간제 교사셨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데 소득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네,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보면요. 1년 단위의 그 계약 조건으로 급여는 3천만 원 초반에 해당되는 급여, 세후 급여로 해서 체결이 되셨던 분인데, 계산을 하면 월 급여가 25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근데 사고 당시에 가사 종사자 급여 그 임금 같은 경우는 270만 원 정도로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계약 조건보다 가사 종사자 급여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더 높은 걸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에 이분의 소득이 270만 원이라고 하는 소득보다 높았다. 예를 들어서 이 1년 동안 연봉제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이 월 소득 400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만큼만 그 소득이 인정이 되고, 초과되는 기간, 장애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자 임금 다시 270만 원 돈으로 계산이 된다는 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비슷한 사례에서 자세한 콘텐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득도 나왔고, 그럼 계산이 돼야 될 텐데, 합의는 제가 그때 들었을 때 한시장의 2년 기여도 50% 정도로 산정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장애는 한시 5년 기여도 70%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점과 장애를 받았던 점에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좀 과소평가된 건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소송을 갈 경우에도 장애 같은 경우는 협의 과정에서 한시장애 1년에 기여도 20% 내지는 기여도 30%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이고, 많이 받아도 한시장애 2년에 기여도 20 내지는 30% 정도 받는 게 일반적인 실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소송에서는 솔직히 그렇긴 해요. 저도 이제 계속 판례들을 모으고 있지만 디스크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여도 그렇게 잡히게 되면 속가산정에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기여도를 다 빼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소송을 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좀 뜯어 말리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한시장에 2년의 기여도 50%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부 그 당시 약 270만 원 정도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합의금은 어느 정도 산정이 됐습니까? 합의금 같은 경우는 700에서 한 800 정도 선으로 계산된다 보면 됩니다.
보통 장애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얼마 정도 얘기합니까? 보통 많이 제시를 한다고 해도 뭐 250에서 한 300 정도 선이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도 좀 차이가 있네요. 역시 장애 진단서라든가 근거 서류가 있는 게 중요하다. 저희 컨텐츠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뭔가 정당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뭐 저도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장애 진단서만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필름을 같이 보셨겠지만은 장애 진단서를 아무리 뭐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돌출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다면 보험사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애를 아무리 많이 끊었다고 해서 어느 정도 같이 끌어올려 주진 않는다는 거, 근거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류를 발급해야 어느 정도 협의할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고요. 이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디스크에 대한 교통사고 합의금 사례, 오늘 권순평 손사님에 대한 사례를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디스크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요즘에 많이 처리하시다 보니까 저희 그 보상마스터 쪽에도 교통사고 문의, 디스크로 많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분들 사건과 관련돼서 뭐 제가 좀 상담 요청을 하면 그 상담도 좀 가능하실지 여쭤보고 싶네요. 예, 물론 가능하고요. 그 문의 주신 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장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진단서라든지 MRI 필름 내지는 리딩지 이런 기초 자료를 반드시 제시해 주셔야지 저희 같은 경우도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희도 MRI를 봐야 알 수 있고, 프로트루전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익스트루전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영상을 봐야 저희도 추체의 간격이라든가 따져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자문을 해주시는 교수님들도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MRI 필름은 저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요, 저희 그 모바일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고 밑에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있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상담청 란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뭐 디스크 관련된 것들은 저 또는 우리 보상마스터 팀에 있는 권순평 손사 분께서 전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요, 포털 검색에서 손해사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1661-6585로 가는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셔도 제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상담 신청을 남겨주시는 게 여유 있는 상담에 좀 도움이 되신다라는 점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